네, 안녕하세요. 원모사 40기. 어느덧 40기가 됐습니다. 40권 이상의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40기면은 3년이 넘었네요. 그쵸? 3년이 넘었어요. 열심히 읽고 있는 원생모집 사관학교 학원장들의 가장 가성비 있는 공부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이번 기수 책은 1초문구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도 대비 들어가셔야 돼서 바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랐거든요. 장문정씨 1.5구인데, 지금 이 책들을 사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모사 이번 기수 신청자는 100, 한 11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110명한테 저도 이제 문자를 보냈고, 학관노에서도 문자를 보냈는데, 현재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은 50분, 그러니까 절반 들어와 계세요. 내일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보고 안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신청하시고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신청하신 분 중에 원모사 지금 독서 인증은 3일째가 됐는데 진행 3일째 현재 상태에서 인증글을 쓰시는 분은 14분. 아마 지금 어떻게 또 보면 참가자가 또 저 빼고 13분이 계신데 3일 내내 이제 인증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책을 좀 바쁘시지만 이 책은 좀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벌써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중반 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토크예요. 토크입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터뷰처럼 제가 질문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른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책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또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랑 계속 하셨던 분들 중에는 비슷한 책을 많이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3일째 벌써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3일째 보시는 분 한번 볼까요? 누가 3일째 보고 계신가요? 설혜진 원장님. 없으시죠, 여기 지금? 네, 없으신 것 같고. 어울림 독서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자 일단은 책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떠셨는지 좀 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혹은 원모사 자체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원모사 자체가 처음이신 분? 네, 처음이신 분 네. 계시다면 계시는군요. 네, 한영진 원장님 계시고 트러스트 잉글리시도 계시고 김현주 원장님 계시고 네, 처음인 분이 이번에 좀 많네요. 처음이신 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평상시에 보시는 편이었는지, 원장님들끼리 이제 독서 모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책은 좀 낯설은 장르인지, 어, 우리 이정민 원장님 마이크가 켜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어, 네. 어떠세요? 이런 책 잘 보시는 편이세요? 자주 보기는 하는데, 사서는 많이 보려고 하는데,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음, 못하고, 그러면은 필요한 곳만 이렇게 찾아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독서법을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실용서적은 그냥 발췌독을 저는 권장하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찾아서 읽는 거. 근데 그러면 예전에 뭐 그래도 사서 보셨다고 하니까 어떤 책들 기억나신 책 있으세요? 이전에 보셨던 책 음, 중에? 그 뭐죠? 어, 제목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라도. 블로그 관련된 책들 봤고요. 네네, 블로그 관련된 책. 선생님 가르쳐 주신 그 2025 트렌드? 2025 트렌드 그 책도 예, 있고. 예, 그거 하나 사서 봤습니다. 음. 이런 책을 그래도 이게 자꾸 보시려고 노력하시네요. 그 끝까지 네, 안 읽히시는 게 재미가 없으시죠? 네,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끊기게 돼요. 끊기게 된다. 맞아요. 이게 네,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네. 끊길 수 있긴 해요. 자, 또 다른 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클레어 원장님 마이크 잠깐 키셨던 것 같은데 네, 처음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도 이런 종류 책 잘 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다른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사실 이런 마케팅
책은 전공 이후로는 거의 잘 안 읽고 아, 있습니다. 전공이시군요. 이쪽이 네. 더더군다나. 전공이시면 보셔봤자 전공하셨던 거랑 비교하게 되면 너무 좀 뭐랄까 난이도가 낮은 책들 아닌가요? 아니죠. 학부 이후니까 거의 뭐, 네, 15년, 20년이 된 상황이라 음. 처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만에 보시면 학부 때는 그럼 이제 뭐 되게 다양하게 배우시잖아요. 네네. 그 뭐 경영이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도 다르고 그 안에서도 또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지금 이런 종류의 책 같은 경우를 지금 오랜만에 보시는 거면 예전 생각이 나시나요? 어, 네. 근데 사실 예전에 했을 때는 뭐 소비자 행동론, 뭐 마케팅, 뭐 별의별 것들 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목은 책 제목 정도? 네. 아니, 그래도 비전공자인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뭔가 맞아 이런 게 있었어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분야별로 찾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뭐 그 서점에 갔을 때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네. 손이 막상 잘 안 가진 가죠. 않더라고요. 그걸 더군다나 전공하셨으니까 손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책 지금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 시작을 시작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다행히 이번 주에 상담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네, 축하드립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시작은 하지 못했지만 일이 좀 바빴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시작을 못 하셨지만 네. 이거를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제목이 사실 딱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일초 문구라는 읽어볼까요? 제목이, 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제목이 이런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1초 들었어요. 네. 1초 문구 보는 순간 사게 되는 참 저희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보는 순간 등록하게 만드는 문구 하나 있으면. 그러게요. 원장님 그러시면은 뭐 원장님이 예를 들면은 음, 요 단어나 요 말 했을 때 엄마들이 반응이 좀 좋다라고 원장님만의 뭐 문구가 있으세요? 자주 어, 써먹는 게 있다던가? 저는 지금 아직 좀 어린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아이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지 않게 그 중간에 부모님과 제가 잘 받쳐주자라는 이야기 할 때랑, 받쳐주자. 네, 아이가 이제 계단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아이도 있고 쉽게 올라가는 아이도 있으니 그 중간을 우리가 이제 잘 받쳐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해주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 네, 요즘 그러면은 상담하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그 대목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아직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기는 한데 엄마의 기대보다 아이가 네. 더디 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좀 빨리 한 단계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이 혼자한테만 이제 푸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 부모가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 그 역할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엄마랑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셨을 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문구겠네요. 네, 아직 이제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더 와닿았을까요? 자, 다른 분들도 아마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음, 내가 이 말할 때 좀 반응이 좋았다 내지는 이 말할 때 좀 효과가 좋았다는 문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메모해 두시거나 고민해 보시거나 하시는 건 추천을 드려요. 자, 또 한번 다른 분 얘기 볼까요? 자, 여기 어울림 독서논술 원장님께서 공감이라는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원장님, 혹시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면 키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아니시면은 그냥 바쁘시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뭐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업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그렇고요. 카메라는 꼭 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건 자유니까. 뭐,
목소리만 참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편할 대로 하세요. 또 보니까 또 이제 지금 늦은 시간이라 퇴근하시고 막 집안일 하시고 애들 돌보시고 뭐 애 재우시는 분도 있고 뒤늦은 식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신데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담소 나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또 처음이셨던 분들 한 번만 더 얘기해보고 아니면 저 요새 이런 거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얘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학원장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먼저 들어오신 원장님이 한영진 원장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첫 번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참가자 중에 어, 가장 먼저 들어오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어떠세요? 이런 책 그 자주 읽으세요? 마케팅 관련해서는 자주 많이 읽은 편은 아니고, 네네. 뭐, 그러니까 책을 좋아는 하지만 잘 읽지는 못하는 그런 독서량을 적은 사람인데, 책은 너무 읽고 싶어 하고 해서 인문학 책 같은 것들 네. 항상 손에 놓지 말자는 했는데, 그래도 독서량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학원 운영을 이번 3월부터 교습소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 3월부터. 좀 늦은 시작이잖아요, 3월은. 네. 그럼에도 이제 잘 버텨보자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좋은 강의 독서 모임이 이제 있던 거죠, 원장님의. 음, 그래서 참여해보자 해서 도움받고 싶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책 보시고 시작하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어, 어떠세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펼쳐보면서 원하는 페이지 읽어보고 너무 재미있고 슬슬 읽혀지고 너무 작가님이 이제 아이디어가 기발하시기도 하고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읽었는데 다시 또 이제 미션 시작하면서 앞부분부터 읽어보는데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가독성이 좋은 그래서 편이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중간중간 생각은 해보고 이제 우리 애들을 어떻게 애칭을 짓지 하면서 또 지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확 들어올까도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생산적으로 쓰고 계시는군요. 혹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책 제목에 애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먼저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게 좀 먼저 떠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칭 어떤 블로그들 보니까 네,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이름에 이렇게 앞글자 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분 책을 보셨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음, 저도 아이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너희는 이러이러해서 뭐뭐야 하면서 글자와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음, 괜찮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사실 마케팅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서 그럼 혹시 음, 3월 달에 오픈하셨다고 하시니까 요즘 그럼 혹시 뭐 고민되시는 거나 지금 가장 이것저것 엄청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뭔가가 있으신지 학원에 대해서. 어, 아이들이 거의 한 2, 3개월 가량 동안에 이제 실력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들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래도 좀 적은 수지만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여름방학이 또 하나의 기회일까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지. 자, 뭐 저희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자,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도 얘기 듣고 있는데, 혹시 요즘 원장님들 여기 채팅으로 참가하셔도 좋으니까, 저 요새는 머릿속에 이런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채팅창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 책이랑 연관돼도 좋고, 뭐, 어쨌든 학원에 연관된 거라면 조금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선정한 디렉터로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씨가 지금 1초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문정 씨가 쓴 책 중에 더 좋은 책은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따로 있는데 그 책은 저희가 원모사 40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어서 혹시 이 책이 조금 가독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연결되는 책으로 추천드릴 만한 것들,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왜 구조를 잡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이 책을 선정 이유거나 이걸 이제 왜 보자고 했을까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교육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업인데,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잘 가르치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하는 건데, 그럼 설명을 잘하는 게 뭐야?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 예시를 잘 들어주든가 정말 정리를 잘 해주든가 뭐 판서를 잘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똑같은 걸 얘기해도 저 사람 머릿속에서 까먹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까먹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티칭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뇌리에 갖다 이제 꽂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다녔던 학원들이나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셨던 중학교, 고등학교 은사님들을 보다 보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주입식 암기 교육의 폐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막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걸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걸 안 외울 것 같은데 태정태세 문단세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저도 한때 기억나요. 국사 선생님이 진짜 별의별 걸 만들어가지고 자꾸 기억시키셨던 거. 야, 그때는 그거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화학 시간에 원소기호도 다 외우고 선생님들마다 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이제 강의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엄마들을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기억을 잘 시킬까? 그래서 이 영역이 카피라이팅이거나 브랜딩 언어 이런 것들의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카피라이팅을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을 많이 생각했어요. 마케팅 중에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운맛이죠. 매운맛 카피라이팅인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후킹의 요소들이에요. 후킹 요소들인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근데 이제 이걸 저만 쓰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아무리 매운맛을 강조해도 뭔가 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때 우연하게 이제 정철 카피라이터의 세바시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정철 카피라이터의 이제 세바시 강연이 있는데, 이 세바시 강연에서 정철이 하는 강연에서 이 첫 번째 강연이 있어요. 9년 전 영상이죠, 벌써.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요 문장에서 이제 되게 많이 하고 하는 걸 느꼈어요. 요거 한번 볼까? 요 대목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매봉 터널을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하면은 바로 오른쪽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요. 햇볕이 잘 들어서 굉장히 살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모 대기업에서 아파트 앞에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겠죠.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입자였기 때문에 이사 가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무슨 대책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막 분주히 움직였어요. 근데 순전히 카피라이터란 이유로 그 대책 회의에 이렇게 끌려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갔더니 술도 주고 떡도 주고 막 받아 먹고 마셨죠. 한참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카피를 내가 쓰는 걸로 돼버렸더라고요. 써야 돼요. 어떤 카피를 쓸까? 보통 이제 그런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으면은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이런 투쟁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카피들이 붙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카피는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엉뚱하게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그 다음날 이 카피가 아파트에 이렇게 길게 붙었습니다. 매봉터널을 통해서 출퇴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카피를 받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자 모 방송에서 TV 뉴스에 이 현수막이 소개가 됩니다. 이 기업이 조금 쫄았겠죠. 이게 막 호응이 좋으니까. 얼마 후에 정말로 햇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한 뼘 비켜서 빌딩이 지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대결, 투쟁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가고 울림이 컸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 아래에 한 줄을 아마 더 썼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뜰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 화장실 카피를 쓰라 그랬다면은 화장실에 버려지는 쓰레기나 이것 때문에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구 대신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예시인데, 저 카피 아래에 한 줄을 아마 더 썼을 거예요. 담배꽁초나 가래침을 바닥에 뱉지 마세요. 청소 아주머니 관절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울림이 있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왜? 사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울림이 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카피 작법 제1조 1항 글자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에요. 한 5천만 원 정도 싸다고 칩시다. 아파트인데 다른 아파트 비해서 좀 가격이 싼 아파트의 분양 광고에 카피라이팅을 한다라는 예시인데, 그러면 어떤 카피를 써야 할까요?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파격 분양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카피입니다. 무슨 머릿속에 그림도 잘 안 그려져요.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울림도 없어요. 제가 소비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려고 쓴 카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용인의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차 뽑아줬죠. 이 카피를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장문정식 이 책이랑은 또 이제 맥락이 비슷한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눈이 약간 팍 하고 띄어지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책들을 좀 많이 파기 시작을 했죠.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그래서 어쨌건 저쨌건 간에 지금 요 세바시 정철 카피라이터의 요 영상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볼만해요. 볼만해요. 이것 말고 이제 카피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나 표현법에 관련된 걸 텐데, 이 영상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제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밴드에 또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소개하면서 올려드리긴 할 텐데, 세바시 영상 중에 강원국 작가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글쓰기를 했던 그 책의 저자세요. 요분도 이제 예전에 이제 대통령 글쓰기 저자, 요 당시 이제 책인 거죠. 이게 760일이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책일 텐데, 이분의 이 영상도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분은 영상보다 이분이 쓰신 책에 대한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은 글을 좀 쉽게, 어쨌든 좀 이제 진정성 있게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어서 요거는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그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보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움직이는 카피라이팅 이거나 이제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순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매운맛과 순한 맛 중간쯤에서 조금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장문정 씨였어요. 장문정 씨. 저는 이제 이 작가의 책도 읽었지만 이 작가의 강연도 들었었거든요. 장문정 씨가 지금도 그 강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 강연이 있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판매하는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장문정 씨의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강연을 추천하느냐? 아니요. 지금은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도 돼요. 제가 기억했던 걸로는 제가 들었던 건 클래스 101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장문정 씨 강연이 여기 있던 걸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 상품 언어 마케팅 210억 반응해가지고 8시간 51분짜리 챕터 9개짜리 강연이었는데 야 엄청나게 싸졌네요. 이거 옛날에 저거 들었을 때는 거의 이거 왜 더블 가격이었는데 요 강연을 들었었어요. 여기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챕터가 다 나눠져가지고 오다 가다 운전하면서 5분 10분짜리니까 듣기가 편해서 이제 있었었는데 음, 추천을 드리느냐? 아니요. 왜 그러냐면 책을 읽으시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책도 보고 이걸 봤는데 보니까 책에 있는 거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여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지 않으셔도 그 제가 소개하는 공지글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문정 씨가 운영하고 있는 장문정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재생 목록에 네, 한마디면 충분하다 동영상 16개짜리 그쵸? 상담의 기술 10부작 동영상 10개짜리 동기부여 말고 여기 관점 전환 기술 나와 있고 동영상이 이렇게 꽤 나와 있어요. 이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상품 언어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나와 있고 동영상이 408개예요 지금 408개인데 재생 목록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만 이렇고 재생 목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영상들도 꽤나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채널을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유료 강연을 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만들어진 강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분의 채널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추천드린다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은 카피라이팅인데 이제 글쓰기 관련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글쓰기나 카피라이팅이라 생각하고 책을 읽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추천드린다라면 카피라이팅, 장문정 씨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의 말로는 이제 상품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 언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상품 언어 카테고리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장문정 씨가 쓴 책 중에 원래 이 책이 있습니다. 팔지 마라, 사기하라. 이 책이 사실은 일초문구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사례가 더 많아서. 사례가 더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 그 강연에 있었던 사례들이거나 웬만한 사례들이 사례가 더 많아서 괜찮은데 이 책이 굉장히 괜찮은 책이긴 한데 상당히 오래된 책이에요. 여기 있네요. 상당히 오래된 책이어서 이게 2013년 책이니까 10몇 년 전 책이잖아요. 한 12년 전 책이네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긴 한데 10년 전에는 굉장히 핫했을 만한 단어이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트렌드를 좀 벗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해요. 왜냐?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테크닉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왜 이게 효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왜 이게 효과가 있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배우겠다는 것보다는 원리를 파악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책을 본 다음에 이분의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일초문구인 겁니다. 일초문구를 다 보셨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파고들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네, 팔지 마라 사기 아래를 저는 이 책을 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한번 둘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똑같은 건데 팔지 마라 사기 하라는 일초문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이 얘네의 영역이 약간 뭐냐면 언제 쓰는 단어냐면 포인트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인트 언어.
포인트 언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특강명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원 프로그램 소개할 때 이제 뭔가 강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지금 이제 올려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한다. 그럼 이제 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좀 말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좀 심리를 자극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은 언어인데 예를 들면 설득의 언어 쪽으로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책을 본다라면 이 책도 저희가 옛날에 했던 책인데 저는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아나운서 출신의 쇼호스트를 겸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지금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황현진 작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강연도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책이 있고 이분의 책 중에서 최근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추천드려요.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괜찮을 텐데 서점에 가서 대충 읽어보시고 좀 마음에 맞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책들은 약간 요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런 쪽으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파고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되게 유명한 작가죠.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드라이브의 작가인 다니엘 핑크가 쓴 책 중에 이제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도 있는데 요것도 설득의 언어, 세일즈 스피치라고 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참고해 볼 만합니다. 단점은 있어요. 이 책들을 보실 때는 이거는 이제 이런 책들의 종류는 뭐냐면 이 책들의 종류는 이제 설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이제 포인트로 쓰긴 좋은데 아쉬운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상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하진 않아요. 근데 상담에서 좀 뭐랄까 어려운 상황들, 난처한 상황들, 좀 이제 뭔가 결정구가 필요할 때, 그쵸? 상담에 결정구가 필요하다. 필승 공식 같은 게 좀 나만의 뭔가 마무리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라면 그럴 때 쓸만한 책들인데 사실 이 분야의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분야의 책들은. 서점에 가서 마케팅 파트 말고 이제 뒤로 돌아가면 이제 세일즈 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책이 많은데 아쉬운 건 이 분야 책은 굉장히 많지만 아쉬운 건 뭐냐? 대다수가 개인의 경험을 정리를 잘한 책에서 그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음, 어떤 책을 봤을 때 딱 이건 이거다라고 할 만한 책은 그렇게 딱 나오진 않고 그냥 다양한 책들을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실 만한 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언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이제 카피라이팅이죠. 카피라이팅. 어, 카피라이팅의 영역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추천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시의 네, 정철 카피라이터의 일단은 요거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철 카피라이터의 모든 글이 카피되는 세바시 강연을 추천드리고 정철 카피라이터의 책 중에서 카피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절판이 안 됐으면 나와 있을 텐데 네, 이것도 나온 지 꽤 된 책이에요. 똑같은 제목의 책이 외국 작가의 책이 있는데 정철 작가의 카피책이 있습니다. 이게 23년 4월 24일이면 원래 이거보다 더 오래된 책인데 아마 개정판이 나왔던가 전면 개정이군요. 7년 만에. 그러면 조금 더 좋아졌겠네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정철 작가의 카피책도 괜찮은데 음, 정철 작가의 카피책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연습용으로 좋아요. 연습용으로. 카피라이팅 연습용으로 좋다. 이 책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상품 언어에 관련된 장문정은 작가의 책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 거라면 카피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제 연습 문제를 줘요. 좀 연습 문제를. 그래서 카피라이팅 공부를 할 때 연습 문제를 삼기에는 좀 괜찮은 책이어서 이 책을 이제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 이제 카피라이팅 분야에서 다른 거를 본다라면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일본 작가들이 이런 걸 조금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마케터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이제 간다마 사노리인데 간다마 사노리가 쓴 책 중에 이제 무팔카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글자 따서 이제 일본 특유의 이제 뭐 깔끔한 정리. 하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 다른 문화. 이 책도 카피라이팅 관련해서는 책을 읽는 독서 커뮤니티에서는 많이들 읽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원모사 40기 이전 1기 할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많아요. 요런 단어를 써보세요. 저런 단어를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 괜찮고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버전인데 카피라이팅의 문구를 발견하기 좋은 책들. 그 책이 뭐냐면 이제 요 책입니다. 마케터의 문장. 이거는 이제 좀 세련된 문장들이 조금 많은 이 책도 좋습니다. 이 책도 제가 알기로 일본 작가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작가들이 이런 책을 좀 잘 써요. 이 책도 조금 이제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도. 그래서 요 책은 요 장르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좋은데 얘네 이 책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 책을 보면서 연습하셨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책들의 포인트는 좀 다양한 그러니까 뭐 문장, 예문,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다양한 그 문장 예시를 어, 찾고 싶을 경우에 보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의 책들 제가 다 봤던 책들인데 요 정도의 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꽤 괜찮은 거여서 1차 문구를 보시면서 좀 괜찮다고 한다면 보시는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이 책은 꼭 보실 만하다고 추천드리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팔지 마라 사기 하라는 네,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책은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은 좀 괜찮다.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책을 이 중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니엘 핑크 책은 괜찮긴 한데 조금 적용은 어려워요. 그냥 이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정도에서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얘네 두 권 괜찮습니다. 사례를 모음집하기에는 얘네 두 권이 괜찮아서 나머지 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중에 바빠 죽겠는데 뭐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책들을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쓰는 책들이 이제 설득이나 화법이거나 말하는 기술에 관련된 책들인데 거기는 조금 더 확장된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 정도가 이제 이 책을 만약에 보셨는데 왜냐면 저 책들은 참고서 말씀드리면 얘네는 독서 방법이 어떤 책들이냐면 그냥 대충 마음에 드는 챕터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사전처럼 가져다 놓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 뭘 거 없나? 끄집어내서 그냥 대충 훑다가 뭐 하나 걸리면 이제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쓰는 책인 거고 얘네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좋은 책인 거고 얘네는 얘네보다는 조금 묵직해요. 왜냐하면 책이 좀 서술형이에요.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래서 읽는데 조금 더 어려워요. 지루해요. 가독성은 이게 더 좋고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추천드리고 요건 좀 그냥 읽는다기보단 사전 용도인 거고 얘네는 뭔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고 읽는 책인데 얘네는 좀 가독성이 그렇게 높은 책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 정도가 낫습니다. 요 정도가 나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읽고 있는 일총구라는 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 일초문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걸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문장 쓰기나 글쓰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전단지, 현수막, 블로그 글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잘 쓰일 수 있는 책들. 또 이런 종류의 책들은 보시게 되면 신간도 계속 나와요. 뭐 후크란 책도 있고 게리 바이너척이 얼마 전에 했던 조회수의 비밀 뭐 이런 책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분야는 계속 책이 나오거든요. 신상이 계속 나오는 분야라 뭐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시면 책은 무한대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읽은 책 1총구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런 종류의 실용서적은 마음에 드는 챕터부터 보시는 걸 또 괜찮아요.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이 크게 3부로 되어 있고 그 3부 안에서도 이제 장이 나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장이 나눠지는 형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1부하고 2부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용적인 파트는 여기. 네. 실용적인 파트는 여기라고 봐요. 실용적인 파트. 이 책에서 가장 실용적인 파트를 따진다라면 이 파트가 실용적이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 파트가 실용적이다. 여기가 이제 좀 실용적인 건데 이 책에서 이제 좀 실용적인 영역. 왜냐하면 이 책의 살부를 보시게 되면 그 실용서적의 특징들이 뭐냐면 초반에 무슨 얘기하냐면 일단은 잡설이 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어 이런 거를 처음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죠. 아, 이런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근데 이런 종류의 책을 계속 보던 사람은 어차피 알아. 내가 필요해서 읽는 거니까 그건 됐고라고 한다라면 굳이 그걸 다 읽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일부 1장 같은 경우가 그래요. 보시게 되면 상품 언어는 상품의 얼굴이다. 소비자는 듣지 않고 본다. 소심히 셀러에게 상품 언어가 대신 일하게 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품 언어 쓰면 효과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도 이 책의 재밌는 점은 요 사이에도 깨알 같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거 괜찮네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긴 한데 여기인 거고 구체적으로 상품 언어를 챕터를 나눠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그 장문정 씨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보험 언어다, 공공 언어다, 뉴스 언어다, 기업 언어다 등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아까 보셨던 클래스 101에 가서 이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죠. 막연함은 길을 낸다, 헬렐레 언어, 시시한 언어, 언어 자폭, 긁어부스런 멘트, 뭐 이런 식으로 애칭의 기술, 컨셉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였어요. 알몸 언어, 뭐 저항력 없애기 다 그 얘기여서 여기가 조금 요 파트들이 조금 실용적이에요. 여기가 일부의 2장 3장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용적이고 애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잘 보게 되면 애칭이 중요하다 그래 애칭 좋아. 결론은 뭐죠? 애칭 지어봐라 이거고 다양하게 어떻게 애칭을 짓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그니처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1부에서 직관 언어라는 걸로 1, 2, 3장을 나눈 거고요. 2부에서는 시그니처 언어라는 걸로 1, 2, 3장을 나누는데 직관 언어를 얘기하는 1부에 대한 핵심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라면 이 직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직관 언어라는 게 뭐냐면 음, 얘기하자마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술입니다. 직관 언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파트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좀 원장님들이 신경을 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학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원장님 학원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장님 학원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치고 물어봤는데
학원 특징을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첫 번째 길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직관적이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말할 수 있어야 기억을 시키기 쉽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직관적이지 않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설명하신 멘트에 다른 학원 이름을 으로 바꿔도 말이 된다면 네, 이거 역시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님 학원의 특징이 뭔가 있죠. 아, 저희는 액티비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원서 중심의 수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원장님 학원 이름 말고 다른 학원 이름을 붙였는데도 이 학원도 원서 중심 수업한다고 얘기한다. 근데 어색하지 않다 그 말이. 그러면 역시 직관적이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어머니한테 뭔가 학원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부연 설명이 길어진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음,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상담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각인시키기가 쉬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시그니처 언어인데 시그니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대표 메뉴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브랜딩 언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A학원은 뭐지? 땡땡학원은 뭐지? 라고 하는 거. 삐리리지?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언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학원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음, 첫인상에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 처음에 맺어진 첫인상을 바꾸려면 그 사람하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나야 첫인상이 흐려지고 새로운 인상이 생길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첫인상이 흐려지려면 60번은 만나야지만 이미지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야, 60번이요. 재원생 엄마도 60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매달 결제 오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얼굴을 봐도 60번이면 1년에 12번 보는 거니까 5년 걸려요.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초두 효과, 즉 첫인상이라는 건 그만큼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직관 언어가 있고 시그니처 언어가 이제 그 다음 파트인데 왜 그러냐면 각인을 어떻게 시킬 건가를 어떻게 우리 학원을 각인시킬 건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각인을 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쉽게 기억하게 만들려면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있어야지만 각인시키기가 쉽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은 그런 걸 해요. 제품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로고를 만들기도 하고, CM송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사나이 올리는, 그러면 이제 뒤에 무슨 멘트가 나올지 뻔하고, 뭐, 손이가요, 손이가 그러면 무슨 과자인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색깔을 떠오르면 그 브랜드가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각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실 텐데 또 하나 의 각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인을 시키려면 그만큼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현대나 삼성 같은 애들도 광고를 계속하는 마당에 내가 뭐라고 광고를 안 하겠습니까?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각인이 왜 중요하냐? 각인이 왜 중요하냐인데 각인이 되면 쉽게 기억이 되면 뭐 하냐면 이 각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하면 B가 떠오릅니다. 이게 각인이죠. A 하면 B가 떠오른다가 각인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A 하면 C는 안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뭐 무슨 말장난 같죠? A 하면 B가 떠오른다는데 A 하면 C가 안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사람은 A는 C라고 A는 B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유명해지면 각인이 되면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시그니처 언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보죠. 음, 수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쵸? 수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어요. 수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치킨 브랜드마다 승패를 보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왜? 그래야 서로 떠오를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바베큐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치킨집은 뭐예요? 아니면 어 구이 통닭으로 통닭을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걸로 브랜드는 또 뭘까요? 아니면 깨끗한 기름을 쓰는 걸로 유명한 브랜드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양념 통닭으로 양념 통닭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브랜드예요. 그러면 깨끗한 기름 하면 뭐 60개,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거면 굽네 이렇게 생각나신다는 건 뭐냐면 후발주자는 구운 통닭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볼게요. 구운 걸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아, 우리도 치킨을 담백하게 구운 브랜드인데, 우리는 뭐 안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운 걸로 하지 말고 자기들은 모르니까 오븐에 뭐 삐리리한 닭이라는 메뉴를 쓰는 데도 있어요. 이걸 갖다 차별화를 거두려고, 아, 구이라는 애를 얘가 가져갔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자. 오븐에 요리한 닭.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는 겁니다, 다. 서로 비껴나가기예요. 왜 그러냐? 각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하면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동네에 식당이 100개가 있는데 다 망하고 다섯 군데만 살아남았다. 어디가 살아남을까? 되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 식당 100군데가 있는데 다 망하고 다섯 군데만 살아남았다라면 어디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맛있는 집 다섯 곳일까요? 아니요. 종류별로 다섯 군데 살아남습니다. 맛있는 곳 다섯 곳이 아니라 어디가 살아남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래, 치킨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중국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자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햄버거 가게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칼국수 가게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죠? 네, 종류별로 살아남습니다.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살아남아요.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동네 식당이 아니라 학원이 100개가 있는데 다 망하고 다 사람 어디가 맛있는 곳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곳 다섯 곳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 가르치는 곳 다섯 곳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그렇죠. 기억하는 거.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초등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중등부 하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뭐 빡센 학원 하나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입시 중심 하나 있을 거고요. 뭐 아, 등등등 대박. 네. 각각 하나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학원이 뭘로 인지를 하고 기억을 시킬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 언어에서 얘기하는 건 와, 그거를 내가 뭘로 각인시킬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비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장문정 씨 책을 음, 읽었을 때 제가 했던 예시가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희가 영화관이었잖아요. 제가 하고 있었던 곳이. 그러면 하고 영화관들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파닉스를 다 했대요. 근데 저희 학원 와서 테스트를 봤는데 파닉스가 불안해. 그러면 네. 애매하게 다음 레벨 등록시키기도 애매하고 파닉스를 다시 하라고 하기도 이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라고 합니다. 음, 왜냐? 다음 학원 다음 레벨 등록시켜봤자 이게 못 따라갈 게 뻔하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분명히 열받아요. 자기는 파닉스 다 했다는 거죠. 무시당한다. 그래서 뭐 하냐? 깎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어디 가면 무조건 레벨이 깎여 그러시는데 저희 학원 때 파닉스 과정이 길어요. 1년 걸려요, 파닉스가. 정상학원의 라인업으로는. DSA니까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로 다 하게 되면 1년이 걸리게끔 되어 있고 압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IS에서 알파벳 파닉스를 건너뛰고 DSA에서 하나 한다고 해도 6개월 걸리는데 6개월 하라고 하게 되면 엄마는 더 하든지 놀래요. 왜냐면 다른 데서 파닉스 할 때 한두 달이거나 두세 달 만에 하고 하는데 여기서 6개월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음, 갖다가 그렇게 레벨 상담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테스트 받고 테스트 받는데 도저히 다음 레벨 들어갈 레벨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배우라고 하는데 엄마는 무조건 싫다고 하지. 그럼 이제 상담하는 족족 등록이 안 돼가지고 파닉스라고 하니까 엄마가 다시 기초부터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구나.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레벨에서 파닉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문장 들어가는 짧은 스토리북도 병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레벨이 파닉스만 하는 게 아닌데 엄마는 파닉스에 꽂혀가지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틀어버릴까 하다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챕터가 남아 있을 텐데 파닉스를 너무 초짜가 하는 거거나 쉽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엄마들이 오해하는 그 각인을 바꾸려고 제가 여기다가 애칭을 심었어요. 그 레벨에. 어머니, 음, 저희 레벨의 요 과정은 파닉스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레벨의 별명이 파닉스 박사 과정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파닉스라고 하는 어, 기초에다가 최고 난이도라고 하는 박사를 붙여가지고 파닉스 박사 과정입니다라고 이제 별명을 만들고 이게 왜 박사 코스냐면요 하고 이게 왜 어려운지 그만큼 심화되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여태까지 했던 파닉스와 똑같은 거라는 게 아니라 심화 파닉스라는 거다. 다른 데서 안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이걸 우리는 나름 파닉스의 박사 코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상을 바꾸려고 이제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파닉스 박사 코스라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납득을 하시니까 그 등록률을 올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이 책 읽으면서 뺐던 거였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고 이거를 사례를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많이 이제 응용을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했던 거고 이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지 마라 사기 하래도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시면 이 책의 2부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3부는 굳이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3부의 내용이 음, 판매 문구에서 법적인 제한을 어기는 것에 관련된 문구들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음, 홈쇼핑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혹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할 거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봐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3부의 2장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음, 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광고 심의 규정에 관련된 글인데 음, 이거를 너무 깊이는 아니지만 3부를 아예 안 보긴 뭐하니까 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볼까 이게 책에서 아마 어디 보자. 책이 앞에 있으니까 책을 보면 되네. 이게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가 지금 360페이지인데 3부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대략 네, 후반부예요. 360페이지짜리 책 중에서 2부가 끝나는 게 247페이지까지니까 뒷부분에 레퍼런스까지 제끼고 난다고 한다면 한 뒤에 이제 260까지 250이야? 250 정도 잡고 뒤에 360이면 360페이지에서 뒷부분에 한 90페이지 정도가 빠지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굳이 볼 거라면 저는 저기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 여기 한 책의 25%에서 30% 상당히 빠져나가는 부분일 텐데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럼 이거는 왜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광고 심의 규정인데 이게 뭔 상관인데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됐을 경우에 판매 문구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련된 여기 있죠? 그 이거 볼게요. 여기에서도 특히 상품 문구 사전 심의 요 파트이거나 그다음 판매 문구 위반 시 처벌 규정이라든가 그다음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게 되면 무슨 글을 쓰면 안 될까가 중요하다. 요런 내용들. 이 내용들이 뭐냐면 굳이 말하면 요 파트 두 개까지 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보면 될 텐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학원을 하면서 이걸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 본다라면 이게 광고심의 규정에 관련된 글인데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이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인지 아실 텐데 블로그에서 금칙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칙어. 그러니까 이 단어 쓰게 되면 저품질이 걸린다고 해서 블로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금칙어에 관련된 그 규정들이 거의 이 규정들의 원리? 원리가 여기예요. 네. 그래서 금칙어 관련 규정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 이런 단어 쓰면 저거인 거구나라고 보시는 것 정도는 살펴보셨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 정도. 그래서 이게 꼭 보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스킵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저 3부 볼 시간에 차라리 팔지 마라 사기 하나를 사서 더블로 같이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저 파트는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그냥 금칙어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칙어. 네이버에서 이것까지 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네이버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실 일이 없죠. 네이버 맨 하단에 이런 거 다 클릭하시나요? 저는 이거 다 클릭해서 다 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이용약관이 있어요. 이용약관에 가게 되면 여기에 그 네이버 이용약관 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가 책임 한계와 법적 고지, 검색 결과 수집의 정보 보호 인증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 있어서 요것들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위반했다가 걸리게 되는 금칙어 내용인데 일반인이 저걸 위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 강사들은 저걸 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일반인이 저걸 위반하기도 되게 쉽진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굳이 말하면 그런 거 있죠. 마약 김밥. 한 대 많이 썼다가 지금 확 들어간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따지게 되면 이제 금치거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제 아 진짜 입이 끌리는 맛이다 해서 마약김밥이라는 용어를 썼던 건데 광고법상으로는 이제 그런 게 금치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썼다가 유행어로 썼다가 이제 되는 경우들 그런 건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이 결국 정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광고심의 규정이라서 궁금하시면 한번 좀 보시는 건 괜찮다. 근데 3부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킵해도 괜찮다. 차라리 이제 1부와 2부에 집중하시고 3부는 그냥 가볍게 넘기신 다음에 그 시간에 차라리 요걸 다시 보시면서 사례를 적용시키시던가 아니면 팔지 마라 사기야를 보시는 게 낫다. 또 하나, 이 책을 보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책만큼은 어딘가에 필사하거나, 그러니까 필사라기보다는 이제 발췌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트를 발췌해가지고 끄집어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어 놓은 멘트들을 모아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될 거냐. 원장님들이 학원에 뭔가 특강 이름을 만들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할 때마다 멘트가 생각이 안 날 때 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딱 펼쳐가지고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보는 게 머리가 더 빨리 돌아요. 이 책만큼은 뭔가 정리해서 자신만의 그 단어 노트 내지는 뭐 이런 걸 만드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어, 책의 활용법이라고 볼게요. 이 책만큼은 활용법은 이런 종류의 카피라이팅 책의 활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원리 플러스 예시를 꼭 정리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야 쓰기 편하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인증글 올리시면서 정리해서 쓰시는 걸 드리는데, 가급적이면은 정리 노트를 만드는데 이게 귀찮다. 그럼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면, 독서에 대해서 인증글을 쓰라고 제가 올려놓긴 하는데, 이 체계 활용법 플러스 이 체계 활용법 플러스 활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활용법이라고 하고 이 체계 활용법, 이 책 활용법 하고 원모사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할게요. 근데 이 책은 원리와 예시를 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아날로그 좋아해요.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꼬리표 붙이고 하는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붙이는 인덱스 같은 건 항상 이제 여기에 잔뜩 있어요, 인덱스가. 또 이런 건 욕심 많아가지고 인덱스는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저는 이게 박스째 사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책에 이렇게 붙이는 라벨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라벨 종류의 인덱스에 뭐 인덱스도 종류별로 있고 롱 인덱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이제 잘 안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써먹으려고. 이게 여러분 이걸 갖다 아날로그가 좋긴 한데요. 아날로그를 했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디지털로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로 바꿨을 때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가급적이면 아날로그 방식이 좋다. 저도 좋아해요.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하는데 정리해도 좋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최종은 디지털로 정리하세요. 디지털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업무사 인증을 하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디지털로 정리하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냥 메모장 같은 것도 괜찮고 메모 어플도 괜찮고 뭘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타자치기 힘들고 뭐하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냥 녹음하세요. 어, 바쁘면 그냥 녹음하세요. 녹음하세요. 녹음하신 다음에 녹음한 거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면, 녹음 파일을 클로바 노트 있죠? 클로바 노트이거나 아니면은 뭐야 그 뭐 다글로 이런 어플에다가 업로드 시키면 텍스트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타자 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왜 디지털로 정리하라고 하는 거냐? 어, 디지털로 정리를 했죠?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책을 읽을 때 어려웠던 건 뭐냐면, 책이 아무리 좋아서 머리가 팡팡팡 터져도 문제가 뭐냐면 적용이 어렵거든요. 적용.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알겠는데, 이걸 갖다 학원에 적용시키려니까 거기서 머리가 막히는 거예요. 안 돌아가.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이 인증글 썼던 걸 한번 보죠. 인증글을 갖다가 좀 길게 쓰신 분이 있나 보도록 하죠. 안은혜 원장님이 쓰신 게 있습니다. 안 원장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계신 분 걸로 인증글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자책 보시는 거고 좋죠. 설혜진 원장님이 계신가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지금 아직 책의 초창기여서 인증글이 아직 내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시거나 뭐 하신다고 한다면 뭐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그쵸. 지금 요거 지혜 원장님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런 것들 캡처해서 두시는 것들. 자, 요런 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 잘 만드셨네요. 마약과 보약의 차이를 아세요? 뭐 이렇게 나오신 것들 잘 만드셨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은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어, 책의 내용을 정리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메모했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이렇게 좀 아는 원장님께 여기 되어 있는데 입은 시고 글로 팔아라 깨달은 것 하고 되어 있죠.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적용한 것은 됐고 요게 이제 깨달은 것이나 본 것이니까 요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적용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제 요새는 인공지능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정리한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 내용은 상품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문정 작가의 1초 문구에서 보고 정리한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의 출처라든가 이런 걸 좀 여기 해주는 거죠. 해놓고 이번 시고 글로 팔아라에서 깨달은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원장님 보시게 되면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 문구를 정성 들여 바꾸고 프로그램 수업 주요 수업명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주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우리 학원을 소개하는 그 강력한 한 문장을 만들어야겠어. 음. 우리 학원은 뭐 원서 중심의 영어 독서 학원이야. 뭐라고 우리의 강점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라고 그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정리한 내용을 얘한테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랑 대화하면서 적용 지점을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 이건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서 좀 여러분 일반 모드보다 대답이 조금 더 적어가긴 할 텐데 그러면 제가 GPT를 튜닝을 해놔가지고 지금 영어가 어려운 아이 책부터 읽게 하세요. 읽는 아이가 결국 말하고 쓰게 됩니다. 단어는 외워도 문장은 안 나오는 아이에게. 문법도 회화도 결국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 영어 이제는 원서를 읽고 생각하세요. 원서 독서가 영어 실력의 그림을 만듭니다. 원서가 영어를 읽는다. 독서가 답이다. 책으로 읽힌 영어 말보다 오래 간다. 원서 사고력 영어 중심에 오려고 했다. 영어 독서 근육 프로젝트, 영어 원서 감각 캠프, 리드 투 스피크 읽어야만 한다. 등등 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이 책의 장점이 예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개를 보여주고 그걸 우리 학원에 적용시켜 보겠다 하면 돼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책에 보시게 되면 그 예시들이 있을 건데 예시를 갖다가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책의 100페이지를 그냥 우연히 폈는데 이런 예시가 있네요. 제가 설정을 끄고 맞춤 설정을 끄고 맞춤 설정을 끄고 일반 모드로 해서 그냥 일반 얘기해 보겠습니다. 책에 넥밴드 선풍기, 목에 차는 선풍기, 목에 착 선풍기, 두 손 자유 넥풍기. 위 예시는
목에 걸 수 있는 선풍기를 조금 더, 어,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 확장한 사례야. 이거를 보니까 우리 학원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은 원서 중심 영어 학원이야. 이걸 어떻게 확장해 볼까? 변형 또는 확장해 볼까? 라고 여기 예시를 줬잖아요. 예시를 줬으니까 예시를 주고 난 다음에 물어보게 되면 얘는 예시를 기본적으로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서 중심 영어 학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 보자 달라고 했으니까 넥밴드 선풍기가 두 손 자유 넥풍기처럼 기능 효과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바뀌는 걸 보니까 원서 중심 영어 학원도 단순한 방식 대신에 좀 더 느껴지는 표현을 바꾸면 훨씬 와닿겠어. 기준 문구 원서 중심 영어 학원인데 정보형 표현이나 경험형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니까 원서로 여행하는 학원, 읽고 말하는 원서 영어, 뭐 책 속 세상에서 영어를 깨우다, 매일 책과 함께하는 영어 루틴, 원서 읽는 아이 생각이 잘하는 영어, 직역 문법 탈출, 원서로 영어를 깨치다, 외워서 푸는 영어 말고 느끼며 푸는 영어, 변형 공식으로 그러니까 예시를 줬기 때문에 거기 변형 공식이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원서로 바뀌는 아이의 영어 감각, 책 한 권으로 넓어진 영어 세상, 영어 이제 책으로 느껴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 포인트를 갖다가 혼자서 생각할 때 답답한 것들을 얘랑 얘기하게 되면 조금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죠. 근데 저걸 혼자서 생각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손이 안 잡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더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GPT에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음, 원하는 것을 추가해서 아이디어 확장을 해본다. 그렇게 쓰실 거라고 한다라면 더더군다나 디지털로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원모사 같은 경우는 활용 방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모여 계시는 분들이 다 원장님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다른 학원장님 그 뭐야 인증글을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책을 갖다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책을 좀 빠르게 요약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글을 최대한 많이 읽고 거기에 리액션, 댓글 달고 공감해 주시는 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수록 남는 게 더 많습니다.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이 기억되실 거니까. 두 번째는 보통 인증글을 올리라고 해서 이제 인증 사진이거나 이렇게 하신 경우 있는데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기왕이면 어,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으로 학원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이거는 학원 광고하려고 마케팅하려고 읽고 있는 책인데 그런 내용을 써도 좋을까요? 그게 엄마들이 봤을 때 원장의 돈벌이에만 뭐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민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걸 쓰면 이런 책 읽고 이런 거 공부한다고 올리면 원장이 돈벌이에 관심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올리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할 거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아이들 머릿속에 조금 더 각인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판이 여기까지 커졌다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게 표현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는 방법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갖다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우리의 이제 교육 철학을 좀 더 분명하게 찾아보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면 이게 단순히 돈벌이 때문에 읽고 있는 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실제 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학원은 이랬지.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학원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지. 아,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자기 다짐 같은 글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도 블로그 글도 늘리면서 책도 읽으시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다가 이제 여기서 느꼈던 뭐 정리된 요약본을 올리진 않겠지만 오늘도 그냥 원장으로서 공부하는 중이고 책 내용을 막 디테일하게 올리진 않아도 공부하는 중이고 이런 거 보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학원의 교육 철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학원의 뭐뭐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학원에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 학원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 그런 생각들을 담담하게 그냥 블로그에 적으셔도 괜찮다. 그런 글들이 실제로 엄마들한테 이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구나. 어필하는 지점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원장님도 계셨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이거를 좀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4주 동안 읽고 4주가 끝났을 때에는 지금 제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이제 각 원장님들이 인증글을 쓰시면서 썼던 고민,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 사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 상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음, 어떤 원장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하다. 이런 건 좀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는 또 그런 식의 북토크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좀 많이 읽으시고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그리고 팔지 마라 사게 하라도 뭐 보실 수 있으시면 꼭 보시고 어, 영상은 어차피 제가 올린 다음에 유튜브 올려가지고 보실 수 있게 링크하고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들은 다 밴드 내에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또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그 원장님께서 상담 후 결정 못 하시는 학부모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인데 어 이거는 이제 상담 테크닉일 텐데요. 일단은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연락을 하는데 이걸 고민하시는 이유는 연락하는 게 약간 뭔가 좀 모냥 빠진다거나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서 학원의 가치를 좀 떨어뜨릴까 봐 뭐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음, 첫 번째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기 전에 이 엄마랑 상담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 엄마한테 뭘 각인시켰는지에 대한 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학원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각인시켰느냐. 즉,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우리 학원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상담해서 그럼 연락했을 때 당연히 땡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연락했는데 반응이 별로다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 엄마가 여러 학원을 다닐 텐데 다른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학원이 확실하게 뭐가 특징인 건지 기억을 내가 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인데, 자, 부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엄마가 느끼는 감정인 거죠.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등록하시면 뭐 부담 아닐 거고요. 등록 안 하시면 부담일 수 있는데요. 뭐 그래봤자 등록 안 하시면 다시 볼 일이 잘 없는 엄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부담스러워 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등록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 전략을 드릴 때, 어,
마치 스팸처럼 연락이 느껴지지 않게 할 거면 굳이 말하면 이제 핑계 대면서 연락하는 겁니다.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상담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등록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냥 가장 뻔한 얘기는 그거예요. 어머니 그저께 상담하셨는데 그 타임에 그 다른 학생이 등록할 것 같아서 혹시 어머니가 등록하신다라고 한다라면 뭐 어머니로 마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은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서 혹시 그 아직 고민하실까 봐 나중에 또 연락하셨는데 내가 먼저 안냐고 하실까 봐 일단은 안내 드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건데 이것도 내가 전화 연락을 할 거냐 그냥 문자 보내드리냐 그 정도죠. 저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할 때 상담 끝날 때 체크를 해놔요. 제가 이분의 반응이 상당히 호감이었다.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했다. 뭐 뜨뜻미지근한 엄마들은 그냥 문자 정도 보냈었어요. 뭐 땡땡 반이 곧 마감 예정입니다. 어, 뭐 마감 이후에는 등록이 어려우니 미리 학원에 연락 주셔서 자녀 좌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문자들을 보내고 호감이었던 엄마들은 문자 보낸 다음에 전화 들어서 어머니 문자 받으셨죠? 저희가 마감 직전이어서 어머니 네, 다른 학원 스케줄 조정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어머니 자리를 계속 잡아놔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저거 해도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뭐 그냥 그 정도 연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등록하는 게 등록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등록 안 하신 엄마들은 연락처는 있으니까 이 엄마가 3개월 있다 올지 6개월 있다 올지 1년 있다 올지 2년 있다 올지는 모르는 거죠. 언젠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네, 연락은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 설명해야 한다.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정보 뭐 있으니까 참고하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맥 관리하듯이 그냥 관리하는 거죠. 하다못해 명절 때 단체 문자지만 인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다가 이제 뭐 신규생 모집하는 뭐 3월이 되거나 겨울학기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엄마들도 평상시 연락이 계속 오던 학원이니까 어 까먹지 않고 그 우리 학원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 다시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예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 안 했다고 그 연락을 끊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계속해요. 뭐 진짜 자주 하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학기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연락을 꼬박꼬박 뭐가 문자가 내용을 채워서 내보낼 수 있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엄마가 학원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럴 때마다 어떤 멘트를 내가 짜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도움될 만한 게 이번 책에서 좀 많이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칭. 요거 이제 떠올라서 아까 이 얘기 들려다가. 애칭이라고 하는 거는 만드셔면 좋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팬클럽마다 팬클럽이 있고 이제 애칭이 있죠. 그리고 유튜버들도 자기의 시청자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는 경우 많고. 근데 애칭은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소속감을 나타내고 충성도를 높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감을 높이는 전략으로는 애칭을 하시는 게 좋은데 고민해 보세요. 학원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울림이들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의 이제 애칭을 만드시는 거는 소속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애칭 공모전 할 수 있잖아요. 애들 대상으로. 원장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애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니까. 가수들 팬클럽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팬명을 정한다든가 하기도 하고. 생각해보세요. 팬클럽을 잘 보시면 학원에 적용할 거 많아요. 걔네는 응원봉도 만들어서 다 같이 응원하잖아요. 학원이라고 못할 건 있겠습니까? 대학교만 보더라도 대학교 굿즈가 있죠. 소속감을 나타내는 점퍼 같은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도 이미 그런 거 하시잖아요. 가방. 가장 뻔하지만. 우리는 같은 학원이랑 소속감을 나타내는 가방. 그런 식의 뭔가 이제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 중에 가장 돈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칭. 이런 것들. 뭐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조금 요 1부하고 2부에서 집중해서 보시면서 예시들을 좀 많이 적어 보세요. 이런 예시 좋다.
이거 괜찮다. 이걸 다 보셨다라면 이 책을 두 번 읽는 것보다는 예시를 만약에 정리를 안 하셨으면 두 번 보셔야 되는데 정리를 그래도 막 이렇게 어딘가 메모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뒀다라고 하신다면 기왕 정리하신 김에 그 정리의 양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결되는 다른 책 중에 이제 팔지 마라 사기 하라 요거 한번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 그렇게 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렇게 정리한 거 가지고 나중에 뭐 전단을 하든 현수막을 하든 할 때마다 좀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잘 써먹었고 주기적으로 연락이요? 아유 뭐 부담스러워하면은 차단하겠죠? 부담스러워하시면 본인이 차단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연락하는 거죠. 네, 뭐 부담스러워하시면 차단하시는 거고 어. 저희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걸러내요. 계속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다가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한 뭐 2년 동안 연락했는데 2년 동안 이 엄마는 상담이나 뭐 설명회나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A군에서 B군으로 넘기고 B군에서 C군으로 이렇게 제껴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본인이 차단하시겠죠. 뭐. 우리는 그냥 어차피 단체 문자 보내는 거니까 연락하는 거죠. 정말 부담스러운 건 1대1로 연락하고 1대1로 연락을 자주 하면 부담스럽겠죠. 음. 근데 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부담스러우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죠.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북토크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고 해드릴 건 요거였고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들 좀 들어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연락은 카톡보다 문자가 낫겠죠인데 단체 연락을 카톡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단체 연락을 카톡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한 명 한 명 일일이 카톡 보내는 거 아니면 단체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이 카톡에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다면 어렵고 알림톡이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광고 심의 규정 때문에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체 연락은 문자로 보내시는 게 가장 만만합니다. 문자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조금 어려워요. 자, 어떠신가? 그 하는 것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보도록 하죠.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알림톡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 뭐 택배회사 같은 거 카톡 친구 해놓지도 않았는데 배송된다고 연락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알림톡인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알림톡인데 알림톡은 그 문자 보낼 때마다 문자 하나, 그 내용 하나하나에 심의를 받고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들에서 보통 그런 걸 자동으로 걸르게 되어 있어서 아무거나 광고 문구로 쭉쭉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가 만만하고요. 카톡으로 내보내고 싶으시면 카톡 친구 추가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만 카톡에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홍보 문자 내보내는 그 방식을 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들한테 카카오로 이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서. 근데 친구 추가만 많이 해놓으면 내보내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제 한 이게 거의 뭐 10시에 시작하면 12시 언저리에 끝나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보고 없으시면 뭐 다 같이 이제 편안한 밤 보내러 가시는 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 질문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안 하시는데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물어봐 말아 할 때 그거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다 학원장님들이라 생각이 비슷해요. 내가 궁금한 건 저 사람도 궁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증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밴드에 가시면 위에 이제 공지사항 있어요. 공지사항에 그 미션 인증 방법에 대한 공지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글 중에는 거의 다 이제 공지글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세요라고 해서 지금 공지글 4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미션 인증 방법 있을 거고, 업무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독서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나 자료들 같은 거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요것도 뭐 공지 전에 이게 핵심 있으니까 공지글들 보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볼 만한 것들, 생각해 볼 화두, 뭐 이런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하는 것들 이제 종종 올려드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공지를 올려드릴 거니까 공지는
그대로 공지대로 참고하시고요. 다른 원장님들의 글을 많이 보세요. 이런 글, 인증글 보시면서 본인 생각을 댓글로 다시기도 하고 보시다 보면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 다르게 적용하시거나 쓰시거든요. 거기서 이 책을 두 배, 세 배 뽑아 먹을 수 있어요.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원장님들의 인증글을 좀 많이 보세요.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질문 없으신가요? 네. 5살 동안 질문 없으면 오늘은 종료합니다. 5살 때 얘기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5. 자, 원모서 처음이신 분들이 이번에 조금 있는데 잘 보세요. 보시고 원모사 기존 책들이 궁금하시다라면 기존 책 리스트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책들이 제가 표지를 매번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 이게 있으면 그냥 책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원모사 1기부터 읽었던 책들인데 여기 있죠. 2기 때 읽었던 거. 3기, 4기, 5기 해가지고 읽었던 책들이 다 별책을 다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마케팅 문장도 저 읽었죠. 팔지 마라 사기 아들도 옛날에 읽었어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추천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도 읽었어요. 파는 것인가에도 읽었고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인데 안 보셨 분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으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0기까지 읽었던 책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실 만한 책들을 보시면 좋으니까 이것도 제가 공지글에 예전 글들은 예전에 뭐 읽었는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보시면 뭐 재밌으실 겁니다. 이런 책들을 보는구나. 네. 원모사 40기 밴드 초대 문자가 학관로에서도 내보내고 저도 내보내 드렸을 텐데요. 못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밴드에 안 들어오신 거? 전화번호를 신청하실 때 입력을 잘못하셨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내용 문자 받으셨으면은 거기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았으면 거기에 밴드 링크를 아까 드렸는데 밴드 초대 링크를 드렸거든요. 제가 아까 오늘 밤에 만나요라고 제가 제 핸드폰 번호로 발송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아마 제가 밴드 링크를 같이 드렸으니까 있으실 거예요. 밴드가 없으시면 잠시만요. 밴드 지금 못 들어오신 분 있으면 여기다 초대 링크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바로 인증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해드리면 되니까 됐고, 네. 책 리스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궁금한 거는 언제든 보시고요. 가입 신청 중이시면 네,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이따 봐서 또 하신 분 있으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책을 읽고 있는 법무사 또 시작을 했으니 책을 같이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그 0507로 끝나는 번호는 제 핸드폰 번호니까 궁금한 거는 그쪽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하시면 되시고 여태까지 책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책 리스트는 제가 올려드리고 이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 원모사 영상 같은 경우도 기한이 지나간 거는 제가 공개로 해놓고 기한이 뭐 최근 영상은 제가 비공개로 처리해서 링크를 회원만 보도록 만들어 놓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종종 얘기했던 일이 있으니까 예전 원모사
영상들이 다 있진 않아요. 제가 이걸 여기다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으니까 요것들을 참고하실 분들은 요거를 보셔도 괜찮고 합니다.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도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비공개 링크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 기왕 읽는 거 책 재밌게 보시고 보신 만큼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밴드에서 좀 소통을 하고 궁금한 거 저한테 바로 카톡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다 읽은 다음에 실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는 마지막에 인사이트 북토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이 야밤에 또 일하시지는 않을 텐데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저는 일해야 됩니다. 저는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언제 연락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